안녕하세요. 김영순 관사입니다. 자, 관사 시험 이제 무역 실무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사 시험이 어떤 기점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사 경력이 꽤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한 2019년까지는 관사 시험 그 패턴이 논술을 기반으로 하는, 특히나 무역 실무는 논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50점짜리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의 비교라든가, 그 다음에 장단점을 서술해보는 그런 패턴으로다가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사시험은 50점짜리 문제도 이제 없죠. 그리고 뭐 이제 문제 배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을 기점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서 물어보거나 단답형 문제를 좀 물어보는 식으로 좀 단순하게 그렇게 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시점에 공부하던 방식이랑 이 시점에 공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은 자, 인코텀즈랑 CISG의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비교해봐라, 논해봐라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50점짜리 문제로. 그런데 이 이후로서는 이런 문제는 이제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을 나열해봐라. 예를 들면은 인코텀즈 2020에서 이제 규정하지 않는 바 이런 것들을 나열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패턴이 좀 많아졌습니다. 물론 약간의 논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있긴 합니다만은 결코 이 비중이 크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서 내용들을 좀 나열해보는 그런 패턴으로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딱 여기에 맞는 이러한 패턴에 맞는 국제 협약이 뭐냐면 UCP 600이에요. UCP 600. 그래서 사실 지금 신용장 거래가 그렇게까지 많아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UCP 600의 기출 빈도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장이 중요해서가 절대 아니고 그냥 UCP 600에 나온 그 법률적인 내용이 문제를 출제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채점하기도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채점 편의적으로 문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기출이 됐냐면은 운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즈 2020에서 바뀐 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서류, 특히나 이제 운송 서류가 좀 많이 나오죠. 이 운송 서류가 여기 UCP 600에서 운송 서류 심사 규정이랑 많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에서도 굉장히 보험 약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보험 약관. 그래서 이제 관사시험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지역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보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을 위한 그런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맞아요. 기출이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구석 부분에서 내가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를 좀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를 위주로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정말 여기서 문제가 나올까 싶은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고 그런 부분도 누락시키지 않고 다 보는 거 그런 방법밖에는 사실은 지금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전수해드리고 싶냐면은 무역실무 자체는 무역실무 기출은 이렇게 나올지라도 이 무역실무 자체는 절대 이렇게 공부해서 성공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역실무는 상당히 실무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이게 분절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S가 사실은 좀 분절된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HS는 이제 각각 조금 이제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좀 연결성이 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가 나오죠? 무역계약이 나오죠. 그리고 맨 뒤에 뭐가 나와요? 무역의 종료. 여기에서 무역계약에서 나왔던 내용이 거기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 쪽에서 뭐 불가항력 조항 이런 걸 갖다가 삽입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 불가항력 조항은 이 무역 클레임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면책시켜주는 그런 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역 종료 쪽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클레임에 대한 내용, 자 그런 거랑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CISG도 무역실무 전체적으로 영향을 은근히 엄청나게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준거법이죠. 그래서 무역실무는 이렇게 각 파트별로 톱니바퀴처럼 연계가 돼서 이렇게 유기체로서 존재를 하는데 이 문제 패턴이 사실 이 무역실무에 맞는 패턴이 아니란 말이죠. 이 무역실무에 맞는 패턴은 과거에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떤 그 결과물만을 바라보고 무역실무를 그냥 암기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역실무 자체 실력이 낮아져 가지고 무역실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답은 뭐냐? 무역실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파트별로 연계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스트럭처를 좀 꾸미고 나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임을 일단 인지를 하고 무역실무 자체의 실력을 높이는 데는 연계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UCP를 공부를 할 때도 이 UCP의 보험서류 심사 규정 28조죠. 보험서류 심사 규정과 그 다음에 인코텀즈의 CIP, CIF 여기에서의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110% 요건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그 보험금액 110% 요건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봐야지 무역실무 자체의 실력은 쑥쑥 늘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밀한 부분, 그 다음에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를 위주로다가 챙겨야 하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무역실무라는 과목이 사실 조금 이율 배반적인 그런 과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실무를 강의하는 강사로서는 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는 요것들을 좀 의식을 하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무역실무 자체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연계성을 바탕으로 좀 강의를 할 거고 문풀에 가서는 좀 이제 실제 점수를 좀 올리기 위한 이런 내용을 위주로다가 강조하면서 제가 의식을 하면서 강의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스텝 1은 기존에 기출된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이 어떻게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모든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기본 강의 시간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로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도 뭔가 정리가 돼 있어야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채로 암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모래성에다가 그냥 모래로 그냥 모래성 쌓는 거죠. 그리고 정리를 안 한 채 암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너무 쉽게 까먹어요. 휘발성이 너무 강해집니다. 휘발성이 없는 내용도 쉽게 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리라는 것은 수험생들이 하기엔 좀 시간이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의 그 눈으로다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최대한 깔끔히.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풀이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시대고시 교재 문제풀이가 기출풀이가 다 돼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기출풀이.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어떤 난이도 높은 문제, 조금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모음 답안을 만들어야지 이 교수님이 이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모음 답안일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풀어놓은 그 교재거든요. 그래서 기출풀이가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예상 문제까지도 실려 있으니까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고득점을 우리가 노리는 겁니다. 고득점.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아까 예시로 든 인코텀즈와 CISG의 위험 이전에 대한 비교, 이런 굉장히 난이도 높은 논술 문제 혹은 그다음에 해상 운송인의 책임 원칙과 보험자와의 그런 책임의 관계를 논하시오. 그러한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 문제도 건드려 볼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기를 마스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관사 시험의 패턴은 그렇게 막 논술을 엄청나게 요구하거나 비교를 막 요구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만 과거에 나온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볼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숙지를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퀄리티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실력이 중간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빌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교시로 저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